초기에 병원이 오픈했을 때 상황이 지금 눈에 선하게 떠오르고 그럽니다. 뭐 어느 병원이 우간에 처음에 오픈할 때 상황이라는 거는 더 열악하고 어려웠는데, 특히 경희의료원은 그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런 큰 병원에 환자가 없었으니까 개원으로부터 한 5년 가까이 되는 그 무렵이었는데, 사실은 그 5년 사이에는 굉장히 그 힘든 시기였어요. 제 생각에는 나는 원래 뭐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좀 창의적이고 우리가 하지 못하던 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가 경희의료원에 와서부터는 이 미세 수술하는 거, 예를 들어서 혈관을 미세로 봉합하는 거, 신경을 미세로 봉합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미리. 그게 이제 1976년 2월이었는데요. 우리 지금 그 회기역 근처에 큰 그 목재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없어졌는데, 그 목재소에서 일하던 분이 그 전기톱을 쓰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허벅지가 잘렸어요. 왔는데 응급 환자가 왔다 그러는데 보니까 다리가 잘려지네.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환자만 싣고 왔는데 다리는 그 목재소 그 톱밥이 있는 데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빨리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이제 재접합하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마 그때 아무 준비가 없었으면 그 수술을 못했을 거예요. 막 7시간에 걸쳐가지고 모든 거를 다 이어가지고 드디어 나중에 딱 보니까 발가락에도 피가 싹 통하고 그 된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한 거죠. 여기가 절단대가 붙인 거는 세계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국내 뉴스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뉴스가 나가가지고 그때 뭐 진짜 센세이셔널하고 그랬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되니까 뭐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해가지고 그게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1차적으로는 손가락, 발가락, 팔다리가 잘린 환자들이 제일 많이 왔고, 전국에서 왔으니까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비행기로도 오고 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에서 1월 1일까지 내가 한 5년 동안 수술을 그렇게 했어요. 연말에 언제든지. 그래서 그 연말하고 정초 오전에 집에를 못 갔어요, 그때. 경희의료원을 아주 변화시키는 제일 그 핵심적인 사건이 세계 최초로 절단된 허벅지 부위를 재접합하는 수술이었어요. 우리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계기는 우리 경희의료원 정형외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때 분과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을 갖게 되고 모든 그 환자들이 그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단기간에 그 환자가 축적되는 수가 많았고, 그 당시에는 인공관절이 없었다고요. 아까 말한 특히 이제 발목 관절이 그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발목의 인공관절이 처음 이제 디자인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국내에서 그때 우리 인공 발목 관절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 발목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어깨 인공관절, 팔꿈치 인공관절, 손목 인공관절,
손가락 인공관절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거의 40년 이상을 했으니까 뭐 1만 5천 케이스 이상 할 수 있게 된 거죠. 많은 의사들이 새로운 눈을 뜨게 돼가지고 우리 경희어른이 주최하는 그 미세수술 워크숍이라든지 강연에 참석해서 아마 급속도로 미세수술을 국내에 발전시키는 계기가 또 됐었어요. 여기서 절단이 돼요. 손바닥 여기서 됐으니까 손가락 5개가 다 절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었는데 요 4개는 살았는데 엄지손가락만 실패를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없는 이런 식이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엄지손가락 없이 이거 4개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능적으로 50%의 손가락 기능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나도 엄지발가락을 이식하면은 이 엄지손가락으로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때 16시간이 걸렸다. 수술 시간이. 우리나라에 뭐 없을 거예요, 기록에. 예. 그때도 16시간을 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쭉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에 뭐 서너 시간만 충분할 거야. 정형외과 교과서에는 뭐 재접합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만약 엄지손가락이 없어졌다 그럴 때 엄지손가락을 다른 걸로 이식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수술로 되어 있었다고요. 성장판이 아주 발육이 안 되거나 없는 상태로 나오는 병이 있어요. 그 성장판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잘 분리해서 비골의 상단부 성장판을 이제 이식을 한 거죠. 그 재접합 환자 케이스가 계속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엄지발가락을 이식하는 게 또 성공이 되니까 성장판 이식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성장판 이식도 최초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그때 한 17, 18살 됐을 때 같은 내 기억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던 환자인데 이 엉덩이에 여기 출혈이 생기는 게 멋지 않아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해가지고 여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수박 한 3개를 합친 만큼 크기의 혹끝이 커진 거예요. 피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가 안 묻는데도 그렇게 커지니까 이거는 뗀다는 것도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잘못됐다가는 출혈이 그냥 되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다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환자예요. 환자인데 이거 어떻게 떼느냐 하는 게 한 가지 문제야. 두 번째는 혈우병 환자가 응고인자를 주면 지혈이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그 혈우병 관련돼서 하는 교수들이 몇 분 안 됐는데 그 중에 유명한 분이 그때 우리 경희어른이 계셨다고요. 그분하고 의논해가지고 약을 칵테일 같이 4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쓰면은 지혈이 좀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의논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도 뭐 세계 혈우 연맹 세계 각국에 다 보고되고 그래. 그래서 그 처음으로 했다고 나올 거예요. 내가 의사지만은 그냥 뭐 아픈 사람 와가지고 보고 수술하고 약 주고 뭐 그래도 되죠. 그러나 내가 의사로서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환자한테 느끼고 있는 그 연민의 정, 아픈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열망이 내 손을 통해서 환자한테 전달될 때 환자가 합병증 없이 잘 낫는 거더라고. 제 부친이 내 어릴 때 철도 사고로 이게 손이 절단이 됐었어요. 왼손. 그래서 항상 의술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어린 눈에 볼 때도 그 의술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생소하게도 보였지만은
너무 힘들게 보였어요. 야, 저 손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제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는 바로 정형외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진료에 대해서 뭐 흔들림이 있었거나 뭐를 하면은 더 좋을까 이런 거를 주저한 일이 없었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더불어 같이 살면서 남을 배려하고 베푼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의사라고 해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만 보는 것이 다는 아니구나. 이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런 이동 검진 차량도 만들고 그런 이동 우리 검진하는 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차 안에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데 가서 진료를 하고 그거는 제가 경력으로 와서 조금 자리를 잡고 난 뒤부터 그걸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는데 한 500회 이상 제가 다 전국에 휴전선으로부터 서귀포까지 거의 우리나라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게 첫째 그겁니다. 유 교수는 어디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묻는데 30년 넘은 환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정말 자기는 제2의 인생을 얻어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걸 와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게 인간다움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는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내 자신이 배우고 내 자신이 깨닫고 내 자신이 더 내공을 쌓고 내가 더 인간다움적인 면을 갖게 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의학이라는 거는 좀 더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 아닙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건 없죠. 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가치관도 남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50년을 맞이했지만은 계속 역사가 쌓여가면서 앞으로 뭐 이제 100년도 오지 않겠어요. 그때는 우리는 없겠지만은 지금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병원을 끌어갈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50년에 발전한 거하고 앞으로 50년에 발전하는 거는 전혀 다를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50년은 우리 상상을 저는 초월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1번이 뭐냐면 속도입니다. 앞으로 50년은 우리 상상을 저는 초월한다. 그중에 아까 말한 것이 AI라는 것이 병원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병원의 모든 지금까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동안에 50년 동안의 환자나 병원의 일이라는 건 엄청난 데이터가 모여 있죠. 그와 같이 나는 병원에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50년에는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저는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라는 데가 옛날같이 뭐 병을 고치는 데가 아니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좋게 하는 데가 필요한 데다 그죠? 필요한 데다. 병원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계속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건강을 유지하지 않냐 그런 생각하는데 나이 들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느냐 이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 내 나이가 돼가지고
유튜브 하려고 유튜브 공부하러 다닌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돼요? 저는 유튜브 배우고 다니고 있어요. 그걸 해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걸 하려니까 내가 한 20년을 건강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